클린스만호가 아시안컵 결전지 카타르에 입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1일 자정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팀에 대한 현지의 관심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수백 명의 국내 팬들이 모여 공항이 들썩였는데 팬들은 태극기 유니폼, 선물들을 들고서 태극 전사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응원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스타급 플레이어가 많은 한국팀은 카타르에서 말 그대로 세계적인 슈퍼스타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 오늘 핑크색이야. 나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겠네. 한국 선수들이 하나씩 지나가자 저마다 선수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손흥민과 이재성 등 대부분의 선수가 팬들에게 손인사를 건네며 응원에 화답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팬들의 응원에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공항에 나온 카타르 고등학생 삼가 조셉은 손흥민의 토트넘 유니폼을 들고서 한국이 이번 대회에 우승할 것이다. 100% 확신한다. 일단 손흥민이 있다.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도 있다. 한국이 우승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출신인 지안가 제이콥은 손흥민을 사랑한다.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다. 라며 태극기를 팔려겠습니다. 하마드 공항에서 만난 대조직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팀이 입국했는데 이렇게 팬들의 운집한 모습은 처음 본다. 나 역시 한국팀을 좋아한다. 특히 손흥민의 팬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봉사자들도 입국한 팀 중에 한국팀의 응원 목소리가 가장 크다라고 놀라웠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이 올라가자 현지 팬들과 아시아 축구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 경기를 보기 위해 예매할 거예요. 지금 우승컵을 가져가세요. 경기할 필요도 없어요. 난 이라크와 한국을 지지한다. 난 소니를 만나서 너무 신난다. 태극전사들 결승전에서 사무라이 블루 부대를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관중들이 가장 기다리는 경기가 되겠지. 지난 9일 중국 대표팀도 똑같은 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공항에서는 마스코트만 하이파이브를 해줄 뿐 그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팬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없어서 한가롭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땅바닥을 보고 걸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축구팬들은 폭망하는 사자들의 도착을 기다리는 중 배드민턴 선수들이 도착했다. 코로나 팀이 오고 있어 라고 조롱하는 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매체들에게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 확률 1위라고 꼽히는 일본 대표팀의 입국도 별게 없었습니다. 공항에는 응원하러 온 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썰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중국팀은 마스코트와 하이파이브라도 했는데 일본팀은 그저 손만 흔들 정도였습니다. 한국팀이나 중국팀과 달리 일본팀은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입국했는데 이 모습을 봐줄 사람이 없었고 공항은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일본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20명이라고 자랑했지만 유럽파 일본 선수들을 보러 온 현지 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엔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많지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처럼 큰 인지도가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영상을 본 아시아 팬들은 한국의 입국 영상에 남긴 반응과 전혀 다른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의 뜻, 승리는 이라크다. 이라크는 1월 19일에 일본을 파괴할 것이다.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 지진이 오고 있어. 스타일리시한 정장을 입고 인도네시아에게 도살될 것이다. 준비해라. 일본은 인도 왕에게 패배할 것이다. 결승 일본 대 우즈베키스탄 0대1. 우리는 일본인과 그의 추종자들을 박살낼 것이다. 낙관적으로.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 팬들 중에는 일본을 박살내겠다고 벼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한국팀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으며 응원하는 분위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태국을 5대0으로 대파하고 9일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도 6대1로 이겼습니다. 일본은 평가전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팀에게 끝까지 큰 점수차로 이기며 밉상이 되었는데 지난 일본과 태국전에서는 경기장에 킹 오브 더 아시아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신들이 아시안컵 우승자처럼 과시하는 것처럼 보여 상대국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쿠보나 토미야스 등 유로파 선수들은 이번 아시안컵 차출에 불만을 표하면서 아시안컵을 기대하는 아시아 축구 팬들을 실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월드클래스 손흥민 등 유럽 최고의 선수들이 진심으로 아시안컵에 임하는데 일본은 교만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AP통신은 아시안컵 개막을 하루 앞둔 11일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AP는 우승 후보로 한국, 일본,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꼽았는데 최고 스타 플레이어로는 손흥민을 지목했습니다. 손흥민이 작년 12월 31일 본머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득점 후 세리머니하는 모습의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에서 손흥민에 대한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중동 지역은 오래전부터 축구 시장의 오아시스라고 불렸는데 2000년대 들어 중동 산유국들의 왕족들은 유럽 프로 축구 리그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UAE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해 최강팀으로 만들자 사우디 빈살만이 뉴캐슬을 인수해 지난 시즌 리그 3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중동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졌는데 경쟁이 치열한 유럽의 빅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한 손흥민은 중동에서도 경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호나드,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할 때 반드시 손흥민도 영입하려 했지만 손흥민의 거절로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사우디에서 쉽게 품을 수 없는 선수로 여겨졌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며 그 인기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 애널리스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주목해야 할 6명의 선수에 대해 보도하며 메인의 손흥민이 찰칵 세리머니라는 사진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많은 아시아인들이 아시아 최고의 축구 수출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최초의 아시아 선수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과거 첼시에서 뛰었던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영입하고 센터백 드라구신까지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베르너는 주로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울 전망입니다. 영국 90미닛은 베르너가 선발 명단에 들어가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왼쪽 날개 출전이다. 그는 첼시 시절 왼쪽 공격수로 많이 뛰었다. 베르너는 빠르고 공격적이고 부지런히 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 텔레그래프도 베르너는 중앙 공격수와 왼쪽 윙어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 둘 다 손흥민이 없을 때 커버가 필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며 베르너도 손흥민처럼 토트넘 감독이 원하는 스피드를 확실히 갖고 있다. 두 선수 다 왼쪽에 배치될 때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뛰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베르너가 첼시 시절 끔찍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먹튀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베르너가 정말로 손흥민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베르너의 폭발적인 속도와 플레이 위치,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 스타일 등은 손흥민을 떠올리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에서 클래스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는 손흥민과 비슷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라며 두 선수의 큰 차이점은 골 앞에서의 효율성이다. 베르너는 지난 4시즌간 기대 득점보다 훨씬 적은 골을 기록했다. 특히 첼시 데뷔 시즌엔 11.45 기대 득점에서 6골만 넣었고 득점 전환율은 7.6%로 한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당시 베르너는 빅찬스 23개 중 18개를 놓쳤다. 베르너는 그 이후로도 평균 이하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로 남아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90미닛은 베르너는 첼시 시절 정말 빠른 공격수 중 한 명이었지만 오프사이드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골대 앞에서 침착하지 못했다라며 베르너에겐 득점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가 골 앞에서 발을 잘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와 손흥민이 비슷한 유형의 선수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의 포지션적으로는 가깝게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손흥민의 마무리는 따라할 수 없다. 그는 골문 앞에서 무자비하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